자, 9번 보세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알파, 베타 중 실수는 하나뿐이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허수란 얘기지.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을 물어봤는데 얘들아, 이건 아마 베타가 허수일 확률이 높아요. 얘들아, 실근이 하나고 허근이 두 개면 있잖아. 약간 이런 구조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두 개의 허근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 돼서 이런 구조를 이용하게 될 거야. 아마 문제의 구조가 이런 걸 거야. 어쨌든 그 정도 의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문자로 나오지만 이제 얘가 인수분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k랑 k 보고 x에 1 넣으면 되겠다 상상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1 넣었을 때 0 되니까 1로 조립제법을 씁니다. 알겠죠? 근데 너네 조립제법은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그냥 한 4개짜리 인수분해로 보여줘도 되지. 앞에 거 2개 x제곱으로 묶고 뒤에 거 마이너스 k로 묶으면 인수분해가 좀 더 간지나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x는 1이고 여기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인데 여기서 k가 음수인가 봐. 그러니까 이게 두 허근이 돼버린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뭐 두 허근끼리 이걸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 실수라고 했을 때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좀 보자고. 알파가 1이면 뭐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k일 수 있죠. 맞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배 해주면, 자, 아니다. 이게 허수랑 실수가 같아야 되니까 베타가 실수인가 봐. 그치? 실수에 마이너스 2배 한 거랑 그 다음 허수 제곱한 게 같아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허수에 마이너스 2배 하면 이게 계속 허수니까 말이 안 되지. 그럼 봐봐. 얘가 마이너스 2야. 베타가 1인 거거든? 그럼 아까 우리가 예상한 게 좀 바뀌었네. 다르네, 그지? 어쨌든. 그러면은 알파 제곱해서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루트 k였던 거예요. 저 루트 k 제곱하면 어떻게 돼? k, 그렇지. 되시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알파는 루트 마이너스 2. 그러면 다른 허근 감마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여기까지 되세요? 그럼 문제 끝났죠? 베타 제곱 1이고 감마 제곱은 요거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 답 5번. 이렇게 추적하시는 거네요. 이거 어렵게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도 있는데요. 요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다음 11번 봅시다. 자, 봅시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이 1이고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양수다. 실수 k의 값을 하고 물어봤네. 자, 일단 또 개수가 문자지만 조립제법 되는지 확인하자. 여기 마이너스 4k 보여? 그럼 이렇게 곱해져서 이걸 지우는 느낌. 여기다가 마이너스 k 넣어보고, 아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 k 넣어보고 싶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k 3승 되죠, 마이너스. 근데 얘가 또 k 3승이잖아. 그래서 될 것 같아. k 넣어볼게. 그럼 마이너스 k 곱하기 얘. 그 다음 마이너스 k 곱하기 얘. 또 다 지워져요. 그죠? 그럼 k로 조립제법이 돼. 자, 3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자, k로 조립제법.
자, 기가 막히게 되죠? 자, x-k에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 그럼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실근이죠. 맞죠? 그럼 알파랑 알파 반은 이 친구의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반은 마이너스 k. 그 다음 알파 반은 4. 그리고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가 양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마이너스 k가 양수라는 뜻이니까 k는 음수. 되죠? 오케이, 이제 끝냅시다. 자, 문제에서 제곱의 합을 줬죠. 근데 얘는 합제곱의 찌꺼기 2개죠. 자, 합은 마이너스 k였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요게 1이라는 얘기지. 그럼 k제곱이 9고 k는 마이너스 3이야. 됐어? 9번, 11번 다 공통 주제는 문자로 된 개수를 가진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고 내신에서는 이 정도 나오겠죠. 자, 넘기시고 잘들 푸셨네. 일단 20번 질문이 안 나온 게 참 괜찮네요, 여러분. 잘 푸셨네요. 오메가는 따로 아직 수업을 안 했는데 32번 갑시다. 32번. 이게 뭐야? 한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 모양의 입체 도형이 있다. 이 입체 도형에서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B고 높이가 A인 원기둥 모양의 구멍을 뚫었는데 남아있는 입체 도형의 건널비가 216 플러스 16파이일 때, 얘들아, 건널비는 공기가 닿는 면적을 다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너츠 모양의 구멍이 뚫린, 원 모양의 구멍이 뚫린 이 밑면 2개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정육면체일 때 옆면이랑 아직도 일치하죠. 그러니까 A제곱은 4개가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옆면 4개. 그치? 밑면 할게. 밑면은 원래 정사각형일 땐 A제곱인데 지금 원넓이 파이 B제곱이 빠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밑면이 몇 개? 2개. 돼? 여기다 뭐 해야 되냐면 안쪽에 있는 면적을 더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얘들아, 이거 봐. 우리 보니? 보니 안 보니? 아, 미안. 이거 봐. 재밌었지? 여기 원기둥의 옆면을 더해줘야 돼. 원기둥 옆면은 펼치면은 직사각형이잖아.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원둘레거든. 오케이? 여기에다가 이 높이 A를 곱해주면은 원기둥 옆면이 되는 거 아시죠? 높이 뭐야? A야? 이게 216 플러스 16파이라는 얘기네. 됐죠? 이제 파이 달린 것들 모아봅시다. 일단 4a제곱, 2a제곱해서 6a제곱이 파이가 없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제곱하고 플러스 2ab가 파이의 개수다. 그럼 6a제곱이 216이니까 a제곱은 36. 그럼 a는 6이고. 그럼 요게 12b 마이너스 2b제곱이네. 요게 16. 자, 끝낼게요. 가지고 와서 2로 나눠주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8. 그럼 b는 2 또는 4죠. b를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까? a가 2b보다 크다고? 그러면은 b는 2겠네. a가 6이니까. 괜찮죠? a가 2b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15a-b 4, 60. 자, 그 다음에 37번으로 오세요. 나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거든? 계속 이걸 익숙하게 만든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 fx가 있고 여기 gx가 있으면 이 교점의 x 좌표는 부탁해. 해가 알파랑 베타야. 그 내가 맨날 이걸 뭐라고 불러요? 교점 찾는 식이라고 부르죠. 이제 익숙하시죠? 자, 직선이 2차 함수와는 만나고 2차 함수와는 만나지 않도록. 뭐 얘가 축이 2고 얘가 축이 마이너스 3인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나 봐. 근데 직선 2x 플러스 k가 얘랑은 만나고 얘랑은 안 만난대.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나 보지? 오케이?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연결했을 땐 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땐 근이 없어야 돼. 끝. 되시나요? 문제 풉시다. 자, 정리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1이고 판별식 써주면 b'의 제곱으로 갑시다. 16-k-1. 자, 이렇게 하나 잡히고요. 자, 가지고 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근데 얘들아 여기서 너네 판별식은 잘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관점 어때? 내 말 들어봐. 얘가 1이면 얘는 무슨 근이야? 중근. 근데 우리 허근 만들고 싶지. 근이 없게 만들고 싶지. 중근 갖는 2차 함수는 x축이랑 무슨 위치 관계에 있니? 접하죠. 그럼 근이 없으려면은 교점이 x축이랑 없어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가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이렇게 끝낼 수 있거든. 내 말 이해했어? 판별식도 쓸게.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음수.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렇게 연립하면 자, k 몇 개야? 요거 보고 대답해야지. k 몇 개야? 16개. 받침 하나 있을 땐 그냥 빼면 개수라 그랬어. 보니? 이렇게 붙어 있으면 몇 개야? 이렇게 둘 다 빠져 있으면? 빼고 하나 더 빼는 거야. 자, 38번. 재밌다. 가를 보시면요. 두 개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네. 그치? 그래서 얘가 이상하죠. 언제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건데요? 그렇지. 루트 안에 있는 애들이 둘 다 음수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외우셔야 되는 거죠. x-3도 뭐? 음수. 마이너스 5-x도 뭐? 음수.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좌변, 우변이 0이 되는 경우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이 개념 자체는 쟤네들이 0이 되는 경우를 고려 안 해놨는데요.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땐 부호가 반대인 두 개의 식이 같아지는 방법은 0인 경우도 되죠. 그래서 아마 여기 받침을 안 붙여서 틀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얘네 둘이 연립해주면 x값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이제 나 조건에도 위배되면 안 되니까 나도 푸는 거야. 자, 얘는요. 합쳐졌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분모가 음수였어? 분자가 음수였어? 이거. 분모가 음수였죠? 분모가 음수여서 이 i를 실수화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빠져나오는 거였단 말이야. 다시 분모는 뭐라고? 음수. 분자는 뭐라고? 양수.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여기서 x가 마이너스 6보다 큰데요.
이 부호가 반대인 두 수가 같아지는 방법은 얘네가 0이어도 돼. 분수식이 0 되는 방법은 분자가 0인 거야, 분모가 0인 거야? 분자가 0인 거야. 그래서 여기는 받침이 들어가도 되고 수학에서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요. 아세요? 요거 둘이 연립하면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죠. 자, 이제 구한 두 개의 부등식을 합쳐봅시다. 색칠, 구멍, 색칠, 색칠. 자, 여기죠? 맞아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까지. x 몇 개야? 두 개. 오케이. 별건 아닌데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그럼 답 두 개라고 써야 돼? 2라고 써야 돼? 2라고 쓰는 거야. 두 개 이렇게 안 써요. 개수를 구해라 하면 2라고 쓰는 거야. 몰랐지? 그다음 넘겨서. 아니야, 개 쓰면 안 돼. 개수를 구해라라고 했으니까 개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니네들 개를 쓰면 안 돼. 너는 그래서 경우의 수 문제 풀 때도 몇 가지 이렇게 쓰면 원래 틀린 거 알아? 맞아. 52. 두 개. 자, 값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보고 G1을 그렸대요. 근이 마이너스 3이랑 8인 거 보니까 이걸 그렸나 봐. 그죠? 이게 값이야. 전개해주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가 되는데요. 값은 뭘 잘못 봤대요? 이걸 잘못 봤대. 그러니까 이건 잘 본 거야. 그 다음에 을은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요걸 했대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세우나 봐요, 식. 잘 봐요. 두 가지로 보여줄 거니까. 지금 마이너스 7이랑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 같이. 그럼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g2x라는 함수는요. 마이너스 7을 넣어도 마이너스 3을 넣어도 함수값이 같아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 그럼 우리가 이 g2x 세팅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써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넣고 마이너스 7 넣었을 때 몇이야? 0이지. 0이지. 이렇게 세팅하는 거야. 알겠어? 마이너스 3을 넣어도 마이너스 7을 넣어도 어떤 같은 상수가 되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팅이거든. 하나 더. 잘 봐.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3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이 가운데가 몇일까?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5가 축이지. 최고 차이 계수는 알려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p 뭐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둘 다 똑같은 세팅인 게 뭐냐면 얘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k 플러스 21인데 얘는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p 플러스 25죠. 어차피 모르는 건 상수항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세요? 당연히 을은 뭘 잘못 보고 풀었겠어?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었대. 그럼 두 정보를 합쳐주면 원래 함수는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였나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등식 풀어내면 됩니다. x 플러스 12랑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거죠? 4이니까 마이너스 12 x 2 몇 개? 10?
13개. 13개. 빼면 14지? 하나 더 빼는 거야. 저기 현준아 이해되지? 13개. 밑에 받침이 없으면 하나 더 빼는 거야. 졸리니? 왜? 그게 무슨 소리야? 53번.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라?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 어떻게 하지? 인수분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너네들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떠오르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건 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알파가 더 큰 근이라 그랬으니까 너네 혹시 이것도 구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나오면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알파 나오고 얘네들이 빼면 베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치? 물론 근해 공식 써도 돼. 근데 근해 공식 너무 조잡하잖아. 이렇게 하자. 간다. 합은 마이너스 4K. 곱은 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할게. 루트 해도 돼? 합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바로 써도 돼요? 보니 괜찮아? 합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4 배치, 그지? 그러면은 4 마이너스 4K 제곱인가? 그럼 2루트 1 마이너스 K 제곱이네. 아,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못해. 왜냐면 너는 이거 더하고 뺐을 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을 구할 수 없는 형태잖아. 그치? 나중에 미적분 2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재밌겠죠? 그럼 다른 아이디어를 좀 내볼게요. 일단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잠깐 봅시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얘가 양수여야 되는데, 근데 같거나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중근도 되는 것 같아. 밑에 받침 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서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인수분해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로 해낸다고 치면 이렇게 K값 범위 잡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서 내 생각에는 K가 마이너스 1일 때랑 K가 1일 때 중근을 갖게 되니까 조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K값의 범위를 나눠서 한번 해볼게.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방정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가 되죠. 그럼 x-2의 제곱이지. 그럼 알파랑 베타랑 둘 다 2란 얘기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 밑에 거부터 합시다. k가 1이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이죠. 그럼 x는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이 되네. 맞아? 그럼 이때는 알파랑 베타가 다 마이너스 2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얘기야. 알파 베타가 중근일 수도 있는데 알파가 큰 근이고 베타가 작은 근이라는 뜻이거든. 그치?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마이너스 2k잖아요. 맞죠?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2k도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축이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는 거야. 2차 함수의 축이. 이걸 일단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너네 혹시 이게 편하니? 5k제곱을 좀 나눠서 이만큼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게. 그럼 여기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그럼 잘 봐봐. k가 1이랑 마이너스 1일 때 이 y좌표 값이 0이 되는 거야.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지금 중근인 상황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 더. k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되지.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근이 나온 거야 지금. 근데 k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화이팅. 음수지. 그럼 x축이 어디로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근데 우리는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에 관심이 있죠? 모르겠다. 답은 0이겠지 뭐. 증명을 어떻게 하지 이거? 어? 뭘 언제 하냐고? 쉬는 시간은 아직 멀었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일단 답에서는 어떻게 푸는지 좀 이따 볼게. 내 얘기 좀 들어봐. 지금 k 값에 따라 꼭지점이 움직여. 오케이? 근데 내가 왜 알파의 최대값과 베타의 최소값을 2랑 마이너스 2라고 확신할 수 있었냐면요. 지금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왼쪽으로 움직이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양수로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얘는 점점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2인 곳에서 딱 접해버리는 거지, x축이랑. 그게 이제 작은 근의 최소값이랄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 다음 k가 음수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즉 마이너스 1일 땐 이 축이 2가 돼버리지. 그래서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와. 얘는 점점 x축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야.
그래가지고 2에서 튕겨. 그래서 가장 큰 근 알파의 최대값이 2일 거라고 예측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꼭지점 관계를 보니까요. 이 꼭지점이 y는 마이너스 x, y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위로 움직이거든요. 일단 봐요. 그럼 만약에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 꼭지점이 k가 0이잖아? 그러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 왜냐면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여서. 꼭지점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k가 1일 때. k가 마이너스 1일 때. 그 다음 k가 1일 때는 꼭지점이 여기 생겨서 이렇게 생겨요. 그럼 이 중간에 이 노란색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 있는 알파랑 베타가 다 뭐보다 작고 뭐보다 크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죠? 그래서 가장 큰 근의 최대값은 2고 가장 작은 근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해되세요? 난 이제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답지에서 어떻게 풀어나 한번 봅시다. 재밌죠? 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5랑 루트 5래. 아마 K가 요런 데 있을 때 약간 더 큰 근이 하나 나오나 보다. 한 2.3 정도? K가 이런 데 있을 때 마이너스 2.3 정도 나오나 봐요. 근데 여러분 요 문제는 복습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푸는지 설명은 해드릴게요. 근데 문제가 좀 그지 같은데? 이게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여기 실수 K를 차관점으로 두고, 요거를 K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푼대요. 오케이? 그러면은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되죠. 이 친구 판별식을 보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데 얘가 양수여야 돼서 X의 범위가 나온답니다. 근데 X는 원래 이 2차 방정식의 근이죠. 이렇게 푸는 거래요. 자, 이거는 복습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x의 최대값이 루트 5, 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근데 어쨌든 0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두 근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지금 y축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이루고 있을 테니까. 이거 궁금해요, 혹시? 얘네 둘 보고 이 꼭지점이 왜 이 하얀색 위로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내는지 궁금해요, 혹시? 요거 알려주고 쉬운 시간 줄게. 이거 진짜 개 좋거든? 문제 파악할 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 말 들어봐요. 너네 저기 안 그래 아무래도 심화반인데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 이거 봐봐. 내 말 들어봐. 봐봐. 승효 잘 봐. 잘 봐. 너네 여기 y는 2x 플러스 1 그래프가 있어. 오케이? 여기 위에 임의의 점 어떻게 잡아? 함수 위에 임의의 점 어떻게 잡아요?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임의의 점 어떻게 잡니? 그래. 어떻게? k, 2k 플러스 1. 난 t를 써요. t, 2t 플러스 1. 여기까지 돼? 근데 성격 이상한 애가 난 7t가 좋은데? 해가지고 7t라고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y 좌표값은 뭐라고 쓰면 돼? 14t 플러스. 그치? 근데 어쨌든 이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를 보고 여기다가 2배에서 플러스 1인 거면 얘는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 두 점의 관계를 살필 때 어떻게 살피냐면 얘를 x로 주고 얘를 y로 준 다음에 얘네 둘을 연립해서 xy의 관계식을 구해요. 지금 여기 14t 보여? 근데 x가 몇 t야? 7t. 그럼 14t는 몇 x겠어? 그럼 이거 2x네. 이렇게 x 좌표값과 y 좌표값의 관계성을 밝혀냈잖아? 이 두 좌표값의 관계성을 밝혀냈잖아? 그러면 이 점은 y는 2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이야. 이렇게 점의 모양을 보고 함수를 추론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점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 좌표 불러봐. 마이너스 2k, k제곱 마이너스. 그치? 당연히 k, 어쩌고면 훨씬 더 밝히기 쉽겠지만 지금 x좌표 값에 좀 장단이 쳐져 있는 느낌이잖아. 자, 봐. 얘를 x로 주고 얘를 y로 주는 거야. 그럼 지금 x는 몇 k야? 2k지, 마이너스. y는 뭐야? k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y와 x의 관계를 밝혀야 돼요. 그럼 여기서 k가 몇 x야?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x, y의 관계식을 밝힐 수 있거든.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봐봐. 마이너스 1이 꼭지점이고, 그렇죠? 여기에다 2 넣으면 0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죠. 그래서 하얀색 함수를 그릴 수 있었어요. 됐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반드시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됐죠? 쉬자. 15분까지 쉬어요. 그래서 이제 타지사가 오면 그래, 여기 같은 학년 학교 애들 만나면 안 돼. 여기 봐. 이렇게 되니 뭐 인수분해 안 써줘도 되죠, 그쵸? 이 상태에서 이 2차 부등식을 쓰는 거야. 2차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거야. 애들에게 좋은 문제 나왔다. 자, 잘 봐라. 약간 고등학교 2학년 스타일이거든? 너네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좋아?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좋아? 그럼 위로 블록하게 풀게. 네? 요거를 넘겨. 저쪽으로. 위로 블록한 것도 좀 풀어봐. 위로 블록하기 좋은 거 같아요. 요래 되거든요? 부등식도 함수로 푸는 거예요. 좌변을 함수로 그리고요. 우변도 함수로 그려요. 그럼 여기 우변에 있는 상수함수가 왼쪽에 있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보다 항상 커야 되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지금 보면 x값이 이렇게 제한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함수를 전체 다 보는 게 아니야. 함수를 요만큼만 보는 거야. 굉장히 고등학교 2학년 스타일 문제다. 만약에 모든 실수 범위에서 다 보는 거면 여기 있는 최대값이랑 k만 비교하면 되거든. 근데 함수를 잘라서 볼 거니까 이건 축이랑 다 살펴봐야 돼. 이거 축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지금 x값 범위를 몇부터 몇까지 줬어요?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1까지 줬으니까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이 빨간색 부분만 y는 k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 수가 없어. 왜? 이 상수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위로 지나가도 되지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도 빨간색보다는 파란색이 크지. 그래서 이 문제는 판별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니네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어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나 항상 성립하지 않는 부등식을 판별식으로 푸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다 이렇게 풉니다. 알겠어요? 빨간색을 파란색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 뭐게? 얘는 K잖아. 요 빨간색의 최대값을 찾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지? 그럼 4 마이너스 8 플러스 24 마이너스 15 계산하면은 1이거든? 그죠? 그래서 K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써줄게. theme이야, theme. 모든 x에 대하여 이 모든 x라는 건 모든 실수인데 보통 범위가 이렇게 나오면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런 뜻이야. 1번 fx를 k보다 크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게? 최소값을 조사하면 돼. 이 최소값을 k보다 크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fx를 얘들아 항상 k보다 작게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최대값을 찾아서 k랑 비교하는 거야. 사실 어떤 절대부등식을 가르칠 때 이런 당연한 사실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니들이 중3 때부터 2차 함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맨날 판별식을 초점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응용 문제에서 단순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거야. 이거 잘 정리해 놓으세요. 수연아 이해돼? 최대값 찾아가지고 k를 최대값보다 올리면 돼. 됐죠? 이거 저기 69번은 별표를 쳐놓고 얘들아. 자, 70번도 그대로 할게요. 자, 이번에 아래로 볼록하게 풀어줄게. 지금 뭐가 거슬리니? x제곱이 거슬려, 마이너스 6x가 거슬려, a제곱이 거슬려, 마이너스 11이 거슬려. 그렇지. 당연히 이런 게 거슬리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1 정도는 뭐 오른쪽에 넘겨놓고 풀어도 되긴 돼. 알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내가 이렇게 한번 풀어줄게요. 조금 자유롭게. 알겠죠? 먼저 얘를 그려놓고 합시다. 근데 대신 함수 하나는 다 알고 있는 상태로 푸는 게 좋아. a제곱을 넘겨놓는 거는 안 돼. 자, 그려보자. 뭐 꼭지점 찾아 그리는 건 너무 촌스럽고 축만 찾아가지고 3이지. 넣으면 최소값이 마이너스 9. 여기까지 되죠? 그 다음에 이 함수는 어떤 함수야, 얘들아? 1차 함수야? 그렇지. 상수함수야. 그러면 지금 상수함수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커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돼. y는 a제곱 마이너스 11이라는 상수함수가. 근데 지금 밑에 받침 안 들어가 있죠, 부등호에.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되세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아야 되니까 a가 될 수 있는 정수값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3개. 되지? 범위 줬나? 조졌다. 얘들아, 범위를 줬어요. 근데 돼. 다행히. 몇부터 몇까지 줬어? 1부터 3까지. 그럼 요 빨간색 부분만 보는 거지. 그죠? 다행히 최소값이 마이너스 9야. 그래서 해도 돼요. 이해돼?
이해를 잘하네. 자, 73번. 승현 이해되지? 자, 좌표 평면 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직선이 곡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자, 이렇게 밑줄 그시고요. 쓰세요.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도록 이렇게 문장을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자, 여기 어떤 fx가 있고 여기 어떤 gx가 있어. 그럼 내가 여기에 x에 1을 넣어도 2를 넣어도 3을 넣어도 4를 넣어도 f1이 커, g1이 커, f2가 커, g2가 커, f3이 커, g3이 커, f4가 커, g4가 커. 계속 f가 크죠. 그러니까 fx는 gx보다 크다의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완벽하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괜찮아요? 갑시다. 이거 넘겨요. 가지고 가. 그럼 얘는 2k인데 얘는 마이너스 4가 계수니까 2k 마이너스 4라고 써도 되지? 그 다음 상수항은 플러스 5가 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별수가 없지. 왜냐면은 너희들이 여기 있는 2kx를 가지고 와서 그려가지면서 풀 수가 없잖아. 이런 건 뭘로 푸는 거야? 이제 이렇게 붕 띄우는 거야. 알겠어? 근데 붕 띄우는 것도 내가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줄게. 첫 번째 스타일은 이거 허근 갖는 스타일이지. 이거 허근 갖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을 음수로 만드는 거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했을 때 음수. 그럼 두 번째는 아까 했던 아이디어를 쓰는 거지. 어떤 fx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친구의 무슨 값을 찾으면 될까? 그렇지. 최소값을 찾아서 0보다 크게 만들면 돼요. 그럼 내 최소값 한번 찾아볼게. 너는 여기 축 보여? 조금 힘들지만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2k 플러스 4죠. 그럼 여기는 최소값은 어떻게 찾으면 돼? 마이너스 2k 플러스 4를? 아, 축이 2a분의 마이너스 b지? 미쳤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를 여기다 넣으면 되지. 그럼 이렇게 된다. 아이씨. 이게 최소값이야. 좀 길죠? 얘가 몇보다 크면 돼? 0보다 크면 돼. 돼? 그럼 이거 전개 쭉 하면 이만큼이 k-2의 제곱이 돼요. 마이너스. 그래서 요식이랑 요식이랑 똑같아. 알겠어? 그럼 내가 푸는 거 봐봐. 전개도 되거든? 전개도 되는데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잘 묶여있는 2차 부등식들은 이게 훨씬 빨라. 약간 제곱 지우듯이 절대값 포함된 부등식들 풀듯이 푸는 거야. 그렇지? 제곱을 딱 지우고 여기다 풀마루트를 다는 거라고. 근데 이게 부등호 방향이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게 빨라요. 됐죠? 양변에 2를 더해요. 자, 다음 중 K의 값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릴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루트 4가 2고 루트 9가 3이니까 얘가 2점 몇, 그럼 이거 4점 몇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2점 몇, 그럼 이거 마이너스 0점 몇. 그치? 너네 지금 몇 살이야? 17살이야. 루트 배운 지 2년 차란 말이야. 자, 이 세 개는 외워라. 이건 내 주입식 교육이야. 나 한번 얘기했지 이거. 외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이라도 외워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게 4.3이고 이게 마이너스 0.3이야. 난 이걸 원해.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될 수 있는 게 뭐 0, 1, 2, 3, 4 뭐 이런 건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5번이에요. 괜찮아요? 느낌 있게 이렇게. 자, 넘기시면 81번, 84번, 89번 요 세 개 풀면 끝이네요. 빨리 풀고 마칠게요. 자, 81번 갑시다. 얘들아, 우리가 지금 유형 분석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얘네들은 시험지에서 3페이지 내에 나오는, 그지? 빠르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니까 센스 있게 풀어야 돼. 여기 봐봐. 동훈이야. 네. 여기 4가 받침이 붙어 있단 말이야. 네. 4는 여기서 나온 거야. 그죠? 여기 5에 받침이 없단 말이야. 그럼 밑에 있는 부등식이 연립된 결과인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제가 그 인수분해가 x-4에 x 플러스 2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가해가 나오거든?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x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5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지금 1차 한계수가 마이너스 5 플러스 a지.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되고 있어? 그럼 인수분해가 x-5에 x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작다니까 4, 2죠. 근데 최종적으로 보면 5가 작다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야, x가.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근이 나왔다라는 얘기지. 그럼 5를 딱 찍고 왼쪽으로 출발하는데 공통부분을 4까지는 물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색칠이 온전히 돼야 되고 여기에서 공통부분이 나오면 안 돼서 이 마이너스 a가 어디서 끊겨야 돼.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끊겨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a는 몇과 몇 사이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이렇게 끝내시면 안 되고 마지막에 부등호의 종류를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얘가 구멍이잖아요. 맞아요? 본이야? 이 구멍이 마이너스 2랑 같아져도 이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져 안 가져? 안 가지죠? 그래서 같아도 돼. 얘들아, 여기에 색칠한다고 여기에 색칠이 되는 게 아니야. 이상한 생각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4랑 같아져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이너스 a가 4랑 같아지잖아? 그럼 4에 구멍이 뚫릴 거야. 그쵸? 근데 여기 색칠이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는 받침이 있으면 안 돼. 이 유형을 틀리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끝. 자,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은 2입니다. 되시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유형. 어떤 스타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뭐 정수 x가 3개가 4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 84번. 똑같다. 나왔네, 바로. 정수 x가 하나가 되게. 이거 여러분들 사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풀던 유형이야. 네, 인수분해는 좀 미리 했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갑시다. 자,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자, 밑에 거 풀면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a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자, 일단 요거 칠해 볼게. 마이너스 3부터 9까지.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은 안 돼. 그렇잖아. 마이너스 4 찍고 왼쪽으로 가면 어떡해. 공통부분이 안 생기는데. 자, 마이너스 4를 딱 찍고 오른쪽으로 출발을 해야겠지. 그러면
최초에 마이너스 3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을 최초로 갖기 시작할 때 마이너스 3이 포함이 안 돼요.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2가 포함이 돼야 될 거고 마이너스 1은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가 이렇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서 끝나야 돼요. 이해됐어요? 정수 X가 하나밖에 없어야 된다며. 마이너스 2는 들어있고 마이너스 1은 들어있으면 안 돼. 그럼 지금 A가 몇과 몇 사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이렇게 해놓고 분호 종류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되고요. 마이너스 1랑 같으면 안 돼요. 얘가 색칠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만약 구멍이었으면 마이너스 2랑 같으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1이랑은 같아도 돼요. 오케이. 자, 이해 다들 지금 잘하셨어. 이 정수 A의 값은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됐죠? 라스트. 89번. 자, 방정식이지만 우리가 함수로 바라볼 때도 있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당연히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만약에 함수로 바라보는 문제라면 위로 블록할 때, 2차 함수가 아닐 때, 아래로 블록할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자, x에 관한 밑줄. 다음 2차 방정식이 이 말 속에 m은 마이너스 3이 아닙니다 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만약에 방정식이라고 했으면 m이 마이너스 3일 때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기 위한 m값의 범위를 구하면 음근의 절대값이 크다라는 건 뭐 마이너스 4나 2 이런 식으로 근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양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예요. 그래서 두 근의 합 m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m은 음수여야 돼.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니까 두 근의 곱도 음수. 그렇지. 자, 얘분의 얘가 음수. 그 다음에 두 실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양근과 음근이기 때문에 중근은 안 되고요.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자, 판별식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 정도면은 판별식이랑 근의 합과 근의 곱까지 다 따지는 거니까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다 따지게 되는 것 같아. 자, 요거 풀면 양변에 m 플러스 3을 딱 곱했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겠네, 이거. 지금 일단 m은 마이너스 3이 아니니까 이 분모가 0일까 0이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모에 m 플러스 3이 있잖아. 그럼 너는 양변에 뭘 곱하니? m 플러스 3을 곱하면서 풀겠지. m 플러스 3을 곱하는 건 괜찮아. 그럼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죠. 근데 부동 방향을 결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제대로 풀려면, 나 진짜 좋은 스킬 알려줄게. 봐봐. 이 문제 제대로 풀려면 있잖아. 이 문제 제대로 풀려면 m이 그렇지. 나눠야 돼. m이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이 부등식 3개 다 풀어야 되고, m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이 부등식 3개 다 풀어야 돼. 맞아요? 그럼 두 부분으로 나눴으니까 부등식 총 몇 개 그려야 돼? 6개 그려야 돼요. 공통범위 다 찾아야 돼. 알겠어? 자, 개꿀 보여줄게. 개꿀. 너는 양변에 m 플러스 3을 곱하는 이유가 뭐야? 분모 m 플러스 3 지우려고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 양변에 m 플러스 3에 제곱을 곱해. m 플러스 3의 제곱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아, 이게 어떻게 음수가 돼? 맞아? 양변에 m 플러스 3의 제곱을 곱하면 좌변의 차수가 좀 커지긴 하지만 이 차라서 우리한테 큰 문제 없고 부등호 방향 안 바꿔도 돼. 개꿀이죠. 양변에 m 플러스 3을 제곱을 곱해버리는 거야. 제곱 곱하면 분모 때문에 하나 떨어지니까
뭐 요거는 그냥 풀면 되고요. 요겐 마이너스 m, 요겐 마이너스 m. 갑시다. 풀기도 되게 쉽죠. 마이너스 3부터 0까지고, 요거는 마이너스 3부터 2분의 1까지고, 요거는 2m제곱 마이너스 5m 플러스 3이니까 m-1에 2m-3으로 인수분해 되네. 괜찮아? 근데 이거 가해죠, 가해?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합치는 거야. 자, 얘네 둘이 공통 부분 찾아봐. 암산할 수 있어, 니네. 0까지, 그렇지. 그 다음에 공통 부분 찾는 거야. 이건 그릴게. 자,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하고 1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크다. 공통 부분 어디에? 자,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보통 두 군의 부호가 다를 때는 판별식 안 봐도 됩니다.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본 거고. 수고했어, 얘들아. 내가 경우의 수 프린트 줄 거야. 요거 이제 숙제인데, 얘들아, 경우의 수 너네 올림포스 고난도 풀 때 우리 되게 고생해서 풀었던 기억 나시죠? 그쵸? 한 번은 틀렸던 문제들을 뭐 완전 다 풀어보는 건 아니지만 아이디어 정도는 보고 요거를 푸셔야 올림포스 고난도에서 했던 수업이 무용지물이 안 돼. 알겠지? 특히 내가 알려줬던 자연수 분할이랑 집합 분할 같은 거는 꼭 다시 한번 공식 체크하시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프린트로 배웠던 지폐 개수 세는 거, 지불 개수 세는 거 뭐 그런 거, 그런 거는 복습을 하고 풀어야 돼. 좀 많아요. 최대한 풀어오세요. 다 풀어오라는 얘기야. 흑발 잘 어울리니까. 숙제도 다 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프린트 갖고 오신 분들은 내고 가시고. 그럼 이거 프린트 경우의 수만 빼고 가져갔다가 나중에 드릴게요. 상관은 없어. 일단 내고 가세요. 경우의 수 프린트를 가져갔다가. 그래, 그렇게 할게.